지금부터는 기출 4회의 함수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기출 4회를 열어주시고요. 자, 1번 문제가 1번 순위를 구하는 문제이네요. 문제를 조금만 더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종가 여기에 지금 필드들을 보면은 비품 종류 최종 점검일 취득가 이게 제목이 지금 사무실 비품이죠. 사무실의 비품 현황의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그 비품 코드, 비품명 뭐 이런 거 다 적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순위를 구하는 수식이 1번 수식인데 잔종가가 있습니다. 잔종가의 내림차순, 그러니까 잔종가의 숫자가 큰 숫자에다가 1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잔종가의 숫자가 제일 작은 거에다가 꼴등, 제일 마지막 순위를 매기는 게 내림차순이죠. 자, 근데 여기 1위부터 3위까지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고, 그러니까 그냥 1 이렇게 되지 말고 위를 붙이라고요. 위, 연결연산제 앰프젯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위부터 3위까지만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 1위예요. 예를 들면은 1위. 이 사람이 2위예요. 2위. 뭐 이 사람이 3위예요. 3위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칸은 다 이렇게 빈칸으로 이렇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공백이 들어갈지 이렇게 공백이 들어갈지 공백을 선택해야 될지 등수를 선택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무슨 함수로요? if 함수로요. 자, 그래서 여기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순위가 들어갈지 공백이 들어갈지 if 함수로 작성해라 해서 if 함수와 랭크 순위를 구하는 랭크 EQ 함수를 중첩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 큰 줄기는 순위가 들어가야 될지 공백이 들어가야 될지 그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if 함수가 되고요. 그 if 함수의 조건이 참일 때에만 순위를 구해야 되니까 랭크 함수는 참값을 입력하는 자리에 랭크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랭크 함수가 if 함수에 안에 들어가는 함수가 되겠죠. 중첩되는 함수가 되겠죠. 함수가 중첩이 될 때는 앞에 기출 예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들어가는 함수를 먼저 완성을 해주시면 함수 완성하기가 수월합니다. 물론 뭐 if 함수를 쓰셔도 if 함수부터 뭐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일단 이해는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if 함수는 if 조건식을 주고요. 이게 첫 번째 인수 그렇다라고 하면은 등수를 구하는 수식 등수함수를 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조금 더 수정해 보면은 if. 자, 일단은 조건식은 이거죠. 등수함수. 그러니까 등수를 구하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등수 함수의 결과가 3이 이내, 그러니까 3, 2, 1. 3, 2, 1이면 3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작거나 같다 3. 이게 3등 이내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3등 이내이냐 등수 구한 게 3등 이내이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등수 함수에다가 앰퍼젠 문자 데이터 위를 붙여가지고 등수 구한 거에다가 위를 붙여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백. 이런 공백은 큰 따옴표를 열었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큰 따옴표를 바로 닫으시면 큰 따옴표를 열었다가 바로 닫으시면 저게 공백이라는 뜻이에요. 띄어쓰기도 한 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열자마자 바로 닫으시면 이게 공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괄호 닫아주시고 자, 그럼 여러분 함수가 다 만들어졌죠?
다 만들어졌고 등수 구하는 함수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함수나 여기 들어가는 등수 구하는 함수나 똑같거든요. 등수 구하는 함수는 요 빨간 밑줄에 들어갈 자리 랭크 EQ 나의 값이 비교 범위 안에서 내림차순이어야 되니까 몇 등입니까? 이제 얘가 요 자리에 들어가고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동그라미 자리에는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함수를 완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는 이 함수부터 먼저 랭크 EQ 함수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고, 거기에다가 if 함수를 씌워가지고 이런 거를 붙여서 마저 완성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자리에 셀 포인트를 놓으시고요. 자, 등호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랭크 EQ 함수부터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 쓰셔가지고 랭크 EQ 더블 클릭 fx 함수 마법사 눌러서 함수 마법사 창을 띄우시고 넘버 나의 값이 레퍼런스 안에서 몇 등이냐 나의 잔존가 63만 원이 63만 원에서부터 22만 6,800원 이 범위 안에서 몇 등이냐 나의 값이 이 범위 안에서 몇 등이냐 두 번째 사람 나의 15만 원이 이 안에서 몇 등이냐 세 번째 사람 나의 9만 5천 원이 이 안에서 몇 등이냐 나의 값은 한 칸씩 내려가야 되니까 상대 주소 이 안에서를 가리키는 비교 범위는 고정이 돼야 되니까 달러 붙여 F4번 키 눌러서 절대 번지 그러니까 드래그 하자마자 바로 누르시면 돼요. 드래그 하자마자 바로 F4를 눌러주시면 예, 달러가 다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고정이 돼야 되죠. 그리고 오더 값은 생략을 해주셔야 내림차순 큰 값에다가 1등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략할게요. 오더는 그럼 첫 번째 사람 63만 원이 1등입니다. 라고 1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확인. 자, 그럼 이제 순위는 구해졌으니까 얘가 작거나 같다 3 이게 3등 이내이냐라는 조건식이에요. 순위 구한 게 3등 이내이냐 이게 뭡니까 if 함수의 조건식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순위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랭크 함수로 씌우겠습니다. if 함수로 씌울게요. 자, r 앞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if 더블 클릭 자, if 쪽에다가 클릭해서 커서를 놓고 fx 마법사. 자, 조건식은 다 만들어서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value if true 참일 때. 여러분 여기 요 랭크 이게 여러분 순위를 구하는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괄호에서부터 R자까지 컨트롤 C 복사 value if true 컨트롤 V 이게 여러분 H5번지가 H5번지에서부터 12번지에서 몇 등입니까? 순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랭크 함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순위가 1이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뒤에다가 뭐 붙이라고요? 위 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문자 데이터 위를. 그러니까 3등 이내인 사람들은 이렇게 몇 위 이렇게 하라고요. 3등 이내인 사람들은 몇 위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여기다가 클릭해서 큰 따옴표를 열고 닫고 이런 공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하시고 확인. 직접 여러분 마법사 안 쓰시고 직접 쓰셨으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저거를 중얼중얼 하지 않고 마법사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타자를 쳐서 완성하시려면은 함수를 정말로 정확하게 형식을 잘 익히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구해졌고요.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채우기 복사. 혹시라도 네, 여기에 굵은 줄이 복사가 됐으면은 서식 없이 채우기 꼭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1, 2, 3위는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처리된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 공백으로 됐다 해도 함수는 다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if 함수. 이거 복사하셨으니까 모든 칸에 다 if 함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선택하기를 이걸 선택할래? 아니면 공백을 선택할래? 공백 선택할게요. 위를 선택할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한 번 더 들으시거나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자, 두 번째 비교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비교값을 구해 볼게요. 구매 필요, 재점검, 공백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choos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예,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choose 함수를 쓰세요. 뭐 비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값에 의해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1일 때는 이거, 2면은 이거, 3이면은 얘를 선택하는 choose 함수. 마지막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가 write 함수니까 콜라보해서 사용하라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choose 함수도 한번 다시 적어 볼까요? choose. 자, 마지막 글자 추출. 뭐의 마지막 글자요? 비품 코드. 비품 코드 마지막 글자 추출한 함수의 결과값이 1이면은 구매 필요. 문자 데이터 구매 필요. 네, 그래서 구매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재점검해야 되는 건지 2가 나왔다. 마지막 글자가 2가 나왔다. 그럼 재점검을 선택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글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공백으로 이런 큰 따옴표 열자마자 바로 닫으면 공백. 자, 여기서 추출한 함수의 추출 결과가 1이면은 이거. 추출 결과가 2면 두 번째 거. 추출 결과가 3이면은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거를 선택하라는 추주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비품 코드 마지막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는 write잖아요. write. 문자 데이터가 비품 코드 B6번지. 올 한 글자만 떼어야 되니까 자리수는 1. 이 자리에는 이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choose 함수가 write를 감싸야 되니까 안에 들어가는 write 함수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 감싸가지고 choose 함수를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포인트를 2번 자리에다 놓으시고요. 자, 등호에 RI. 자, write 함수를 더블 클릭. fx 함수 마법사 단추 눌러주시고, 자, 텍스트가 비품 코드입니다. write. write 자체가 오른쪽에서 추출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몇 글자요? 한 글자, 글자 수요, 글자 수 한 글자. 자, 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 여기 한 글자에 그 2가 추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choose로 씌웁니다. ch choose 더블 클릭해 주시고 커서를 choose 쪽에 놓고요. 자, fx 마법사 오른쪽에 한 글자 추출하는 함수의 결과값이 1이면은 value 1 구매 필요. 자, 그 다음에 결과값이 2가 나와 추출한 게 2가 나왔다. 그럼 탭키 재점검. 자, 탭키 여기 라이트 오른쪽에서 한 글자 띄어낸 게 여러분 얘는 한 글자 띈 게 3이잖아요. 그죠? 얘도 3이고 자, 요런 애들은 공백을 선택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번 자리에는 구매 필요가 들어가든가 재점검이 들어가든가 공백이 들어가든가 셋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 수식을 밑으로 채우기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굵은 선이 혹시라도 복사가 된다면은 서식 없이 채우기 옵션 꼭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얘는 2니까 재점검, 공백, 재점검, 구매 필요, 공백 들어간 거 맞죠?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세요. 자, 3번 자리 가구류 보유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데 문제를 보니까 자, SUMIF 조건에 맞는 것만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조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구가 조건이겠네요.
자, 그리고 계산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보유 수량. 얘가 계산해야 되는 이제 조건이고, 얘가 계산해야 되는 애네요. 자, 여러분 생각은 함수 마법사 열어놓고, 등호에 SUMIF fx 마법사 단추 눌러주시고, 자, 다시 또 얘기합니다. SUMIF, AVERAGEIF, COUNTIF와 같은 조건 함수는 크리테리어,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함수 완성이 수월합니다. 자, 여기 SUMIF 함수는 좌변에 조건이 뭡니까?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가구는 어디,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들어있죠. 자, 그러니까 비품 종류가 가구류인 거.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레인지가 되고 요것이 크리테리어 조건이 되는 형태.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외우셔야죠. 그쵸? 이렇게 된다라는 거 외우셔야 되고, 등호는 써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가구류라고만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 가구류가 여러분들이 직접 가구류라고 쓰셔도 되고요. 가구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셀을 클릭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D9번지라고 찍어주는 게 가구류라고 적으시는 거랑 똑같다. 자, 가구류를 좌변 어디서 찾아요? 레인지 여기서 찾아요. 여기서 찾아요. 가구를 이 범위에서 찾아요. 그러면 거기 대응되는 똑같은 크기의 범위 sum range 계산해야 되는 게 보유 수량이죠. 보유 수량 범위에서 찾아가지고 그것만 빼서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럼 49가 나옵니다. 자, 이 범위에서 가구류만 뽑아가지고 이 범위에서 거기에 대응되는 7개, 22개, 20개 요렇게 3개만 합계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요 범위는 요 자리, 이 범위는 요 자리. 그 다음에 조건은 가구류. 크리테리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SUMIF, AVERAGE, COUNTIF는 크리테리어만 딱 완성이 되면은 나머지 칸은 쉽다. 자, 확인. 뒤에 개, 뭐 이런 거 붙이라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데 SUMIF만 쓰라고 되어 있네요. 3번은 끝. 자, 4번. 컴퓨터의 잔존가의 평균을 구하는데 D-average. 이런 D-average 조건 함수잖아요. 예, 그러면 뭐가 조건입니까? 컴퓨터가 조건이고 뭘 계산해야 돼요? 잔존가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얘가 조건, 얘가 계산해야 되는 필드.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 D가 붙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이 고급 필터처럼 비품이 LCD인 거, 컴퓨터 종류가 비품 종류가 컴퓨터인 거. 근데 우리가 컴퓨터 해야 되니까 비품 종류가 컴퓨터, 이거 두 칸이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죠. 4번 자리에 셀 포인트를 놓고, 자, 고민은 D-average 함수를 열어놓고, 마법사를 열어놓고 고민.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얘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해서 무조건 H10까지 12행. 요만큼이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주면 되고. 조건은 뭐라고요? 비품 종류가 컴퓨터인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늘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니까요. 이것도 외우셔야죠. 뭐 계산한다고요? 잔존가. 자, 그래서 계산해야 되는 필드는 잔존가 필드 이름을 꼭 이런 VLOOKUP처럼 이거 1, 2, 3, 4, 5, 6, 7 뭐 이렇게 해서 7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확인. 예, 여긴 또 뒤에 뭐 붙이나 볼까요? D-average 하고 뒤에 뭐 붙이는 거 없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D-average 함수만 넣으셨으면은 끝.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이 필드의 값을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자리.
5번 자리에다 셀 포인트를 놓고요. 자, 최저의 취득가를 구하는데요. 최저의 취득가면은 취득가가 여기죠. 자, 이쪽에서 최저면 여기 78만 원 구하라는 거네. 그죠? 78만. 결과가 78만 원 나오면 맞는 거네요. 자, 무슨 함수 쓰랍니까? 민 함수 쓰라고. 뒤에 뭐 붙이는 거 없어요. 자, 등호에 mi 민 함수 더블 클릭 fx 함수 마법사. 자, 넘버 1 범위 하나만 주시면 첫 번째 인수만 주면 돼요. 취득과 범위 하나만 딱 넘버 1로 주시면 되겠고요. 정의된 이름이 사용이 됐지요. 자, 확인. 78만 원 구해졌습니다. 자, vlookup. 이것도 여러분이 함수 안 보셔도요. 아니, 문제지 안 보셔도 비품 코드에 따른 점검일. CU는 7월 21일. 그다음에 EA633은 25년 5월 23일. 그다음에 B631은 6월 18일이다. 이거 찾아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해볼게요. 얘를 가지고 비품 코드를 가지고 비품 코드로부터 시작되는 조견표 범위에 가서 똑같은 비품 코드를 찾았다라면 1, 2, 3, 4열에 있는 최종 점검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뜻이죠? 자, 합니다. 자, 등호에 vlookup을 더블 클릭해서 마법사. 자, 검색할 값, ITQ에 검색할 값은 무조건 H14번지. 조견표 범위는 비품 코드를 찾아야 되니까 비품 코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조견표는 제목 안 들어간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열에 있는 최종 점검일을 1, 2, 3, 4. 네 번째 열에 있는 최종 점검일을 가져갈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비품 코드를 찾았을 때 처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각 인수 칸에는 요런 값이 들어갑니다. 확인. 점검은 비품 코드 값을 바꿀 때마다 해당 날짜를 잘 찾아오는지 확인하시고 맞으면은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더 이상 조건부 서식 안 해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네, 안 해봐도 조건부 서식 수식도 쉽네요.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 사회 함수 풀이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